자, 그 다음에 이제 세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했죠? 예, 이걸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적으면서 스스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정부가 걷는 세금을 이제 종류를 한번 나눠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예. 우선 세금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그런데 그걸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한 세 가지 기준으로 세금을 분류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누가 걷냐라는 거예요. 예. 걷는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걷는 목적, 세수의 용도인데 그 세금을 걷는 목적의 유무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세 부과의 대상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세 부과의 대상이면서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걸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조세를 분류할 때 누가 걷냐에 따라 분류한다. 즉,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합니다. 안 보이죠?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합니다. 관세가 뭐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요. 경기도가 부과하는 세금은 도세, 서울시가 부과하는 세금을 시세라고 하고요. 시군세 또는 시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은 군세, 아무튼 지방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 국세 수입은, 즉 중앙정부의 수입은 얼마 정도 될까요? 국세가 많을까요? 지방세가 많을까요?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294조입니다. 자, 올해는 이것보다 더 커졌겠죠. 지방세는 84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율로 한번 환산을 하면 77%, 23%예요. 그만큼 국세가 훨씬 많다 알 수 있고요. OECD 선진국들은 한 얼마나 될까? 몇 대 몇 좀 될까요? 국세가 더 많을까요? 지방세가 많을까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국세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85%가 국세고요. 지방세는 15%.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징수 목적에 따라, 즉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목적을 걷지 않고 어떤 명분이 소득세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기업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받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즉 걷어갈 때 어디에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를 닦겠습니다. 뭐 예컨대 서울에서 안산까지 뭐 고속도로를 놓는데 돈을 쓰겠으니 돈을 내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인데요. 용도 없이 그냥 돈을 걷습니다. 그런데 일부 목적세는 어디에 쓰겠으니까 돈을 내시오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세입니다. 교육세. 교육에 쓸 돈입니다. 돈을 내세요. 이렇게 하는 목적세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정부의 조세 수입은 보통세고요. 일부는 목적세도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 그 페이지에 보면요. 자, 요 자료는 그 2012년 자료인데요. 지금 또
큰 틀의 차이는 없지만 2019년 기준으로 좀 바뀐 부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조세의 항목은 30개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보면 25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0개 지우고 25개라고 하고요. 국세가 14개, 지방세 11개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 이게 구분한 기준은 징수 주체에 따라 구분했죠. 징수 주체, 돈을 걷는 주체가 중앙정부면 국세, 지방정부면 지방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 주체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죠. 여기서 위에 요 부분은 다 보통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적세는 여기 세 가지가 목적세예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대부분 다 보통세입니다.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을 위해서 돈을 쓰는 돈을 걷는 세금을 목적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하고요. 교육세는 교육을 위해서 쓰겠다.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라는 게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금 옆에 보면 다 이름이 있죠. 소득세 옆에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증여세 관련된 법이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조세 법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떠한 조세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금과 관련된 법들은 되게 많아서 복잡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세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 세무사라고 하고요. 세무사도 여러분 대학을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면 되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부분 보면 직접세, 간접세 구분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여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고요. 나머지는 다 간접세예요. 자, 여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요 내용들이, 자, 직접세를 뺀 여기 요 세금들 있죠. 관세, 교통에너지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다 간접세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은 직접세입니다. 이해되죠? 자, 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깔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직접세가 뭔지, 간접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조세 분류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넘어왔어요. 자,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비례세와 역진세. 자, 직접세가 뭘까? 직접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조세 부과 대상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말합니다. 조세 부과를 할 때 소비 행위 자체, 다시 말하면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두어서 부과하는 세금을 직접세,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물건 살 때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이렇게 영수증을 주죠. 자, 이런 영수증을 한번 자세히 본 사람들 있겠죠. 상호는 이 물건을 판매한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팔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자, 메뉴명 해서 어떤 상품을 팔았는지가 상품명이 들어오죠. 메이플 라떼, 이거는 재화죠.
어떤 재화를 구매할 때 돈을 4,500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그러나 4,500원이 가격이 아닙니다. 이 가격은 이 4,500원은 이 상품의 가격과 세금이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 4,500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4,500원이 아니라 사실 4,091원입니다. 4,500원은 4,091원과 409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4,091원이 상품 가격이고요. 가격의 10%, 그러면 409원이죠. 가격의 10%가 세금이에요. 그럼 이 세금은 어디에 부과한 거예요? 그렇죠. 상품에 부과했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간접세. 네. 자, 직접세는 뭐냐면은, 직접세는 어디에 부과한다고 했죠? 상품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한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 월급 명세서 보여주고 싶긴 한데 선생님의 프라이버시라서 보여줄 수가 없겠네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역이 있고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월급을 만약에 4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선생님 계좌에 400만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세금이 공제됩니다. 세금이 빠집니다. 한 20만원. 세금이 빠지고요. 기타 여러가지 뭐 등등 여러가지가 빠지겠죠. 그래서 한 50만원 하면 선생님 통장에는 얼마 찍힙니까? 400만원을 선생님이 원래 받을 수 있었는데 빠져야 될 돈이 빼면 330만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전소득, 세후소득. 그럼 세후소득은 기타가 없다고 했을 때 380만원이 되겠네요. 그때 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할까요? 이거는 선생님의 급여, 재산, 소득, 선생님의 소득이죠. 소득에 부과한 세금이니까 이거는 직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품에 부과하면 간접세,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하면 직접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세, 간접세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이름이 왜 그런 직접세입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직접세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접 내기 때문에 직접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부가 있고요. 가게가 있어요. 소득이 형성됐겠죠. 그러면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다가 기업이 아예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게로부터 직접 세금을 받는 거죠. 소득세. 직접 받는 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 내니까. 자, 그런데 가게가 상품에 부과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내는 세금이 있죠. 그걸 간접세인데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는 상품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 영수증에 보면 VAT라고 합니다. Value Add Tax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봤죠? 1,100원짜리 물건 가격이 1,100원이에요. 소비자 판매 가격이 1,100원짜리 안에 사실 그 상품의 가격은 사실 1,000원이고요. 100원은 세금입니다. 세금. 그럼 이게 이 구조라고 가정했을 때 가게가 기업 그 상품을 판매한 기업에게 얼마를 냅니까? 물건을 사오면 1,000원짜리 물건을 100원을 세금을 붙여서 1,100원에 구입해 오죠. 가게는 기업에게 1,100원을 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00원은 기업이 갖고요. 기업이 정부에다가
세금을 100원 냅니다. 1000원은 기업의 판매 수입이 되고요. 1100원 중에 판매 수입이 1000원이고요. 정부에다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100원 냅니다. 자, 그러면 이 100원은 기업이 납부했습니까? 가게가 납부했습니까? 정부가 받은 이 100원은 누가 납부한 거죠? 납부자가 누굽니까? 납세. 자, 납세자. 누가 납부했죠? 기업이 납부했죠.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낸 100원은 사실 누가 부담한 거죠? 그렇죠. 가게가 낸 1100원 안에 이미 포함되어서 100원이 있었죠. 즉, 이 100원의 부담자, 담세자,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렇죠. 가게였죠. 가게가 1100원을 내고, 즉 1000원과 100원 따로 냈는데, 가게가 직접 정부에다 내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고 팔는 과정에서 기업에게 일단 합쳐서 1100원을 내면 기업이 1000원의 판매 수입을 얻고 100원을 정부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납세자는 기업이고요. 실제 부담한 사람은 가게입니다. 그래서 가게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죠.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게는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해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직접세는 납세자가 누굽니까? 가게죠. 가게가 직접 내니까. 담세자가 누굽니까? 가게죠. 그래서 가게는 납세자와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조세 부과 대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지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세의 특징은 직접 낸다. 가게가 정부에게 직접 낸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 간접세는 납세자는 기업이고요. 담세자는 가게다.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세의 전가가 곤란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부가 세율, 세율은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 소득이 100만원인데 세금을 10만원 내세요 하면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이건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만원에서 10만원의 비율이죠. 이렇게 되니까 10%죠. 그러면 세율이 15%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세율을 15%로 인상했다. 정부 인상해버리면 100만원 내는 돈을 이제 얼마 내야 됩니까? 15만원 내야 되죠. 그러면 세율을 인상시켰을 때 가게가 쉽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즉 세금이 너무 비싸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려고 하지 않는 여러가지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조세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상당히 강한 세금이에요. 반면 간접세는 정부가 기업에게 세율을 인상을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 다시 인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00원짜리 물건을 이제 1000원짜리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10% 붙어 있는데요. 요거 15%로 인상하면 이제 얼마를 내야 됩니까? 1100 1000원에 15%니까 1000원에 15%는 150원이죠. 1150원을 내야 되겠죠. 즉 100원 내던 세금을 150원 내야 됩니다. 그럼 정부는 누구에게 납부하라고 하죠? 가게입니까? 기업입니까? 납세자는 기업이니까 정부가 기업 보고 15% 내세요 하면 기업은
15% 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원 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 이 150원은 어디서 온 거죠? 누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게가 납부하는 거죠. 즉 가게 입장에서는 이 판매 가격이 1,100원에서 이제 얼마가 될까요? 1,150원으로 예, 올라서 가게가 예,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직접 부담하지 않으니까 조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납부를 요청했는데 기업은 그 세금에 늘어난 50원의 세금을 예, 내야 될 세금을 가게에게 상품 가격에 인상시켜서 부담시킬 수가 정가시킬 수가 있죠. 정가. 우리 정가 앞에 뭐 책임을 전가한다 할 때 그 부담을 가게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직접세는 예, 정가가 곤란합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니까 정부가 소득이 있는 세금을 내시오 하면 자기가 누구에게 근로자가 다른 사람 보고 내게 못하죠. 곤란하니까 조세장이 크고요. 간접세는 기업에게 정부가 세금을 납부하시오라고 하면 기업은 가게에게 상품 가격,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간접세도 조세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세는 상당히 징수가 용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품 가격에 상품 가격의 10%라고 딱 못 박아 두면 상당히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직접세는 징수 체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과 소득에 부과하는 게 직접세잖아요. 이 재산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소득도 종류가 많아요. 근로소득이냐,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일을 해서 벌었냐, 아니면 이자 수입이냐,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벌었냐 등등. 예. 재산도 토지를 통해서 번 거냐, 건물을 통해서 번 거냐, 아니면 뭐 증권 거래에서 번 거냐, 되게 재산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 체계가 좀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직접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간접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누진세와 비례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